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과정을 함께할 이선배입니다. 오랜 기간 강의를 떠났다가 사회복지사 1급과정을 통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사회복지사 1급과정을 대비해서 공부했는데요.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선배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암기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또 암기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을 마친 후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밤 늦게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또 시험 대비하는 중에 또 사회복지사 실습 과정을 마치느라고 고생도 참 많았는데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어서 또 그만큼의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기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합격의 영광에 함께 하길 이 선배는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복 1급 과정 시험 대비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은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1교시에는 2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가 흔히 인행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에는 3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에는 3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선배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2번, 3번 보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만 암기하세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선배가 수업하면서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암기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는 시험 대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복 1급은 뭐죠?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넘으면 됩니까?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망해요. 우리는 시험을 대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한 된 지식은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선배도 그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사님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일이 너무 바쁘죠. 특히 연말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비법 노트 반복해서 보고 출퇴근할 때, 주말에 또 이 선배 유튜브 강의 반복해서 들으세요. 사복 1급은요,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복 1급 시험도 만점을 안 주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있어요. 이때까지 만점이 없잖아요. 그만큼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킬러 문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있죠? 사법고시라는 거 있었죠? 사법고시 공부하는 만큼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게 예의야. 우리 용가리 통뼈 아니에요. 틀려줄 건 틀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몇 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알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공부를 해야지 학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영역 첫 시간에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우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여기에 제1장이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이 나옵니다. 네 가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신역동 이론인데요. 정신역동 이론 외에도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인지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죠. 그죠? 예,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있죠. 한 세트마다 이 4가지, 그러니까 4세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신역동 이론에도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 외에도 누가 있어? 에릭슨, 융, 아들러 이렇게 총 4명이 더 있죠. 그죠? 요 정신역동 이론에 해당되는 4명의 이론은 하나의 세트로 정리해둬야 돼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암기해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나중에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주의 이론에도 거기 나오는 이론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화 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 다음에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인지 이론은 누가 있어요? 피아제 있죠. 피아제가 무슨 이론? 인지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인본주의 있죠. 인본주의의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로저스 현상학적 이론. 이렇게 세트별로 4세트를 여러분들 각 학자들 정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분하느냐 안 구분하느냐. 예?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이론들을 섞거나요. 섞거나. 그것만 잘 알면 몇 점 넘기냐면 90점 넘어갑니다. 예? 이 선배가 확신해요. 구분만 할 줄 알면.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우선 이제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인간관에 대해서 3가지가 이야기되어 있죠. 그죠? 예, 비합리적, 수동적, 그 다음에 투쟁적, 그 다음에 결정론적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합리적, 수동적인데, 우리 그 수동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수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자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래요.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싱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싱크. 우리 집 마님이 우리 이 선배 보면은 항상 그래요. 싱크. 생각하고 행동해라. 싱크. 그러니까 이 선배가 T고 우리 마님이 F인데 항상 그럽니다. 싱크. 오늘은 이 선배가 우리 후배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서 인간은 움직일까요? 어떤 인간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능동적 인간은 아니란 얘기야, 인간은. 자, 그게 뭐냐면 이 선배가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뭐냐면 무의식 속에 본능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 인간이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비합리적인 본능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 인간이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좀 더 들어가서 기억해 두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본능은 뭐를 추구하냐면 뭐를 따라다니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요. 이 쾌락 중에서도 여러분들 넘버원 쾌락 그게 뭐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냐면 성적 쾌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본능은 언제 꿈틀거려? 성적 쾌락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꿈틀거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선배는 몰라요. 하여튼간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자, 두 번째 기억해둘 것이 투쟁적입니다. 투쟁적. 인간은 무슨 존재래요? 투쟁하는 존재래요. 투쟁하는.
그러면 대상이 있겠죠? 누구와 투쟁할까요? 예, 이 선배 이거는 그냥 얘기해 줄게요. think 얘기 안 할게요. 누구와 대항하냐면 사회와 대항합니다. 인간. 개인은 사회에 대항하는 투쟁적 존재래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개인은요, 아까 뭐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무의식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죠? 이 인간은 개인의 욕망, 개인의 행복, 개인의 쾌락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회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그죠? 예.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개인의 욕구, 행복, 극대화하려는 것을 가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복, 극대화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회에 투쟁하고 대항하려고 하죠. 이렇게 사회에 어떤 존재다? 투쟁하는 존재다라는 거 두 번째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됐고요. 세 번째, 인간은 결정론적 인간관이다. 결정론적. 자, 결정론적이라는 얘기는, 우선 이 선배가 얘기를 할게요. 현재는,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쌓아온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꿔야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와 과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과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좀 있으면 여러분들 성격 발달 단계를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성격 발달 단계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보통 5, 6세,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은 5, 6세 이전에 경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렇죠? 예,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이트 이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해 둘 거. 자, 결정론적 인간관 옆에 적어 놓습니다. 이제 이 선배는 좀 더 크게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이렇게 노트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과거가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인간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인간관 정리됐고요. 자, 그러면 주요 개념 들어가서 정신공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잖아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말 자체에서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정신을 분석하는 거. 자, 정신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자아의 정신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대요. 의식과 전의식과 그다음 무의식. 그죠? 의식은 여러분들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했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한 환자가 이제 수술을 마취해서 깨어나서 눈을 딱 뜨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식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의식이라고 한다. 예, 그 정도만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이 이렇게 바로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영어 여러분들 잘하니까 전이 뭐예요? 영어 그렇죠. pre-consciousness. 그래서 의식의 전 단계를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야. 이걸 뭐라고 한다? unconsciousness. 그래서 정신공간은 이렇게 크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정신공간에서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냐면 이거를 뭐에 구분했어요? 어디에? 예, 그렇죠. 빙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프로이트 형님께서.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위에 요 단계 수면이죠. 이렇게 요 수면 위쪽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의식. 그 다음에 요 중간 정도가 이제 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빙하를 보죠. 근데 빙하를 봤을 때 빙하가 이제 조금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수면 밑에는 엄청나게 큰 빙하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의 정신 공간도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눈 뜨고서 볼 수 있는 이런 세계는 아주 좀밖에 안 돼. 눈 뜨고 볼 수 있는 세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신 공간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것, 전의식, 무의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부분 중에 무의식의 본능이 뭐의 자극을 받아서, 쾌락의 자극을 받아서 행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겠어요? 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렇죠? 무의식.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이 무의식 속에 있던 본능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간은 행동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기능적 구조 나오네요. 성격. 성격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이 선배, 나이 드신 분, 우리, 사복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혈액형으로 이제 많이 성격을 구분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요즘 애들 죄송합니다. 요즘 분들은, MBTI로 많이 하죠. 이 선배는, ISTJ예요. T. 예, 이렇게 성격을 구분을 하는데 이 프로이트는 성격의 기능적 구조를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그냥 이 선배가 공부했던 식으로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알고서 시험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공부하려면 더 공부하시고 아니면 이 선배만큼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면 요만큼만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원초화입니다. 이 원초화는 여러분들 출생과 더불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선배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판서를 하다 보니까 판서가 잘 안 돼요. 출생과 더불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원초화예요. 그죠? 이 원초화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냐면 본능이라고 기억하세요. 본능. 그리고 아까 이 선배가 얘기했었어. 이 본능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무의식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를 추구한다고 했어? 그렇죠.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쾌락. 그러고서 생각을 해야 하네? 안 해.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사고라고 한다? 1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1차적 사고. 자, 그래서 원초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둡니다. 자, 원초화를 뭐라고 기억해뒀어요? 본능이라고 기억해두고요. 뭐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한다. 어디 속에 있어? 무의식까지 적어둬야 되겠다. 그렇죠? 무의식 속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자, 그리고 원초화가 발달된 원초화가 분화된 게 바로 뭐냐면 자아입니다. 분화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분화된 거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아는 원초화에 의해서 분화된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냐면 이성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이성이고 이거는 뭐를 추구한다? 현실을 추구한다. 현실적이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인 게 아니라 한번 현실을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몇 차적 사고야? 2차적 사고야. 거기서 무의식에 있는 거 아니라 자아는요. 무의식, 전의식, 그 다음에 의식. 거꾸로 의전무라고 했는데 거꾸로 써졌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식,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전부 다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자입니다. 초자는 자아에서 분화된대요. 프로이트는 이 초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발달을 되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벌 많이 받고 많이 혼난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초자아가 많이 발달된대요.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자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냐면 양심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양심이라고 기억해 두고요. 이 양심은 뭐를 추구하냐면 도덕을 추구합니다. 도덕을 추구하고 어디에 있냐면 의전무, 의식과 그 다음에 전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그래 잘 이해가 못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선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원초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앞에 5만 원짜리 돈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초화가 발달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짚고 그냥 가서 그냥 가죠. 그렇죠? 예,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아가 발달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 5만 원짜리가 딱 있으면 딱 발로 밟고 주변에 CCTV는 없나 아니면 주변 사람 있나 이렇게 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몰래 주워서 가죠. 그죠? 이거는 뭐가 발달된 사람? 자아가 현실적이야. 그리고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어. 딱 주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 가죠. 이거 찾아주세요. 뭐가 발달됐어요? 양심, 도덕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격의 기능적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원초화와 그 다음에 자아와 그 다음에 초자. 그죠? 원초화는 뭐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 본능. 자아는 뭐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 이성. 그 다음에 초자는 뭐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 양심.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이것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불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우리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를 살펴봤지요. 그죠?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죠. 원초와 자아, 초자가 다 있는데 이게 서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유발이 돼요. 갈등이. 그러면서 어떤 자아 붕괴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 경고가 오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여러분들 불안이라고 해요. 이 불안이 공포 상태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 알고고요. 이런 어떤 세 가지 이런 성격의 원초와 자아, 초자의 어떤 갈등에 의한 위기 상황이 오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떠한 행동으로 하냐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와요. 알았죠? 그거는 여러분들 어때? 위기 상황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잖아, 우리. 그죠? 막 흐리멍텅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로 차리잖아.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한다? 여러분들 적합한 행동을 한다. 판서는 이제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선배가 강의를 좀 오랫동안 쉬면서 새로 하다 보니까 판서가 옛날 방식이 아직 안 나와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불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원초하와 자아의 갈등을 신경직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원초하와 초자아의 갈등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냥 현실적 외부의 위협에서 나오는 것. 현실이 외부, 그러니까 외부의 현실. 현실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만 우선은 기억을 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선배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3년이 아니라 3일 정도 이제 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앞에 딱 지나가는데 이 선배는 이제 국밥을 좋아하는데 국밥집이 딱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갈등합니다. 원초는 뭐라고 했어? 본능. 자아는 뭐라고 했어? 이성. 그죠? 원초는 어떻게 됐어? 본능적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초와 그냥 들어가서 먹죠. 그렇죠? 반면에 자아는 어떻게 현실적이야. 그럼 내 지갑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 돈이 있는지 살펴본단 말이야.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먹겠죠. 이 둘 간에 갈등하는 거야. 됐죠? 예, 이거를 무슨 불안이라고 한다? 신경직적 불안이라고 한다. 두 번째,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아야. 원초화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죠? 본능이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초자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먹는다와 뭐가?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도덕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종류는 신경직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과 현실적 불안이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죠. 리비도 나옵니다. 이제 요번 시간에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제 30분 이내로 수업을 끊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면은 또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30분 내로 끝나다 보니까 리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딱 감 잡았을 거예요. 그죠? 무의식. 그 다음에 본능은 뭘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쾌락 중에서도 넘버원 쾌락이 무슨 쾌락이라고 했어요? 성적 쾌락, 성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그걸까지 명명을 해줬어요. 그 성적 에너지, 성적 쾌락, 원초가 가지는 본능이라고 했어요. 본능 속 원초가 가지는 성적 에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리비도라고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 이 선배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첫 시간 듣고 온 겁니다. 온 거야. 별거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선배가 하는 대로 쭉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 요것 정도만 알면 문제 어느 정도 푸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파이팅!